중국 웨이난시에 화산이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산이요, 중국 명산 중에 하나로 되게 험준한 지형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등산로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오늘 사건은 2016년 8월 1일 밤 9시경 이 화산에서 벌어졌습니다. 밤 9시예요.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이날 화산 동쪽 정상으로 가는 길엔 등산객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화산 동봉의 장엄한 일출을 보기 위해 늦은 저녁에도 쉴 새 없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등산객들 사이 샤오장은 비교적 편안해 보였습니다. 왜냐? 샤오장은 이 화산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여유있게 오가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면서 그렇게 걷고 있는데 이때 그는 터벅터벅 산을 오르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가벼운 운동복을 입고 큰 가방을 둘러맨 20대의 젊은 여자. 그는요, 이 여자의 표정을 딱 보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아, 저 여자 많이 지쳤구나. 지금 힘들구나. 보통 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팀을 이뤄 오릅니다. 서로 격려해 주면서 힘냅시다. 다 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 주변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약간 혼자 온 것 같은? 그러니까 이때 샤오장이 말을 건 겁니다. 저 혼자 오르시는 거예요? 길 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때 힘들었던 그 여자는요. 아, 감사합니다. 같이 산을 오르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죠. 그러면서 샤오장은 그녀의 이름이 첸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전 첸웬이라고 해요. 제가 원래 등산을 좋아하진 않는데 시안 여행 왔다가 새로 마음도 다잡을 겸 여행 중에 쉬지 않고 바로 왔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올랐을까? 등산이 거의 처음이었던 그녀는요. 와, 죽겠는 거예요. 앞서 그랬잖아요. 이 화산 엄청 빡센 곳이라고. 초보자 죽겠어. 그러니까 첸웬이 샤오장한테 먼저 가라고 한 거예요. 저 좀 쉬다 갈게요. 죄송해요. 먼저 가세요. 뭐 템포를 맞춰갈 순 없는 거니까 샤오장은 이때 알겠다고 하면서 따로따로 등산을 이어갑니다. 샤오장은요, 이때까지도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이번 등산이 자기 생애 가장 잊을 수 없는 등산 경험이 될 거라는 걸. 몇 시간 후 밤 11시경 선전시에 살던 한 여성이 퇴근하고 막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위안리. 그녀는요, 등산하고 있는 첸웬의 룸메이트였어요. 그녀는 퇴근 전인 오후 7시 반쯤, 저녁 7시 반쯤에 첸웬한테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나 방금 화산 기차역에 도착했어. 이제 등산 가려고. 자, 여기서 첸웬은요, 당시 29살이었어요. 그녀는요,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요. 그 후 그녀는 선전시에서 몇 년 동안 법무 관련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빡셌는지 야근이 진짜 말도 못하게 많았대요. 참다 그녀는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합니다. 룸메이트였던 위안리는 그녀와 같이 일하는 동료였어요. 우리도 그렇죠. 오래 일한 직장 그만두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때 위안리는 사직서를 당당히 낸 그녀가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일 그만두면 바로 뭐합니까? 아, 나 여행 갈 거야. 힐링 충전하고 올 거야. 똑같아요. 첸웬도 그런 마음으로 혼자 왔던 거예요. 어딜? 시안의 여행을. 거기서 이제 시안 관광지 중에 하나인 화산 등산까지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위안리, 그녀도 몰랐어요. 이때 여행 잘 다녀오겠다고 나간 첸웬의 모습이 내 기억 속 마지막이 될 줄은. 8월 1일 밤부터 연락이 끊긴 겁니다. 29일 후인 8월 30일 위안리가 퇴근해 집에 딱 왔는데 집 앞에 첸웬의 엄마 아빠가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우리 딸과 연락되냐고. 우리 딸이 안 왔다고. 아니, 이때까지 위안리는요, 첸웬이 여행하고 돌아와서 자기 부모님 집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야. 자기랑도 생각해보니 연락 안 한 지 꽤 됐어. 그때서야 안 겁니다. 첸웬이 징발하듯 사라졌다는 걸. 그녀는 바로 첸웬한테 연락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와, 나 차단됐네? 더 불길한 건 나만 차단된 게 아니야. 그녀의 가족들 모두 차단당해 있는 겁니다. 전화 연결이 안 돼. 생각해보니 나랑 마지막 연락한 게 화산역에 도착했다고, 이제 등산한다고.
가족과 위안이는요, 채넨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곳 화산이다.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등산한다며 올라갔다가 사라진 채넨. 아무래도 인신매매 당한 것 같다 추정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는데 그녀의 여행 일정은 이렇습니다. 윈난성부터 해가지고 수찬성, 서장, 신강, 시안 등지를 여행하는 이 기간 동안 채넨은요, 자신이 뭐하고 있는지 거의 매일 위안이한테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8월 1일 채넨은 시안의 한 호텔에서 체크아웃했습니다. 그 호텔에 집만 맡겨놔요. 그리고 바로 화산으로 향합니다. 8월 1일 오후 7시 30분쯤 화산 기차역 CCTV에 그녀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컬러 모자를 쓰고 검정색 나시 티에 나이키 신발을 신은 너무 평범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 이때 그녀는요, 위안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나 방금 화산 기차역에 도착했어. 이제 등산 가려고. 경찰은요, 딱 이 역에서부터 모든 CCTV를 확인합니다. 분명 그녀 산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돼요. 그런데 그녀가 산 밖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이 없어. 이는 그녀가 아직 화산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말하죠. 그럼 이 넓고 높은 화산 어디에 있는 걸까? 채넨이 화산에 오른 후 일정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여기 북봉에 케이블카를 이용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 후 1시간 정도 이어서 등산하는 거예요. 그녀는요, 일출을 보기 위해 동봉으로 가려 했던 것 같아요. 일출 이외에도 동봉 쪽에 둘러볼 명소들이 많거든. 하지만 문제가 이 화산 자체가 엄청 큰 산이에요. 북쪽 봉우리부터 중간봉에 이어 남봉과 서봉, 동봉까지 이거 어떻게 다 뒤지냐고. 가족들은요, 늦은 저녁이었어요. 걸어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 옆으로 떨어졌나? 가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딸을 찾기 위해서 친구들까지 다 동원돼 수색에 참여합니다. 플러스로 온라인에 실종자 글까지 올려요. 그러다가 핵심 증인이 등장합니다. 누구? 맨 앞서 언급했던 샤오장. 그가 이 실종 전단지를 본 거예요. 그는요, 산을 오르다가 중간에서 만났다. 가다가 힘들다고 이제 먼저 가라고 해서 나 혼자 등반했는데 다음날 8월 2일 아침 동봉에서 일출 감상하고 동봉에서 남봉으로 가는 딱 중간에 있는 장공잔도 여기서 그녀를 또 만났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때 분명 그녀가 그랬다는 겁니다. 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산에서 며칠 더 있다 가려 한다고. 이제 남봉도 가보고 여기저기 천천히 구경하다 내려갈 거라고. 이 말에 자기는 알겠다고 하고 내 갈 길 갔다는 거예요. 이 샤오장이 본 이날 채넨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추정이 됩니다. 더 이상 목격담은 안 나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통신기지국 데이터에 따르면 8월 2일 낮 12시쯤 채넨의 핸드폰이 화산 남봉에서 전화를 받은 게 확인됩니다. 통한 사람은 은행 카드사 직원이었어요. 문제는 다음 날인 8월 3일도 통신 데이터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썼어. 위치는 화산 남봉 그대로 8월 2일도 남봉에서 확인됐어요. 내려가려면 바로 내려갈 수 있는데 왜 그녀는 하루 종일 산에 머문 걸까?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일 부모님이 채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는요, 웃긴 게 통화 중으로 떠요. 그러니까 부모님 전혀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한두 시간 후에 다시 건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차단돼서 전화가 안 되네. 웃긴 게 또 뭔지 아세요? 며칠 후 그녀 핸드폰을 사용한 내역이 또 떴다는 겁니다. 8월 9일까지 핸드폰을 썼어. 그 이후에 또 끊긴 겁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9일까지 핸드폰 사용했으면서 왜 부모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했지? 왜 차단시켰지? 경찰은요, 동봉부터 해가지고 남봉 뭐 다 뒤집니다. 그 결과 그녀가 실종된 지 39일이 지났을 때 2016년 9월 9일 오후 화산 서봉 기슭에서 심하게 부패된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요. 채넨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녀 무슨 일을 당했던 걸까요? 사고인 걸까? 아니면 사건인 걸까? 처음에 경찰은요, 사고사로 생각을 했어요. 화산이 진짜 위험한 곳이 많대요. 그래서 실제 이 가이드들은 등산 전에 관광객들한테 명확하게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등산 중에 사진 찍지 마세요. 사진 찍을 때는 등산 안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꼭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죠. 이쁘니까 등산하면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등산하고 딴짓하면서 등산하고. 실종 당일 체내는 혼자 등산했습니다. 셀카 찍는다고 하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거 아니야? 하지만 룸메이트인 리안리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날 화를 당했다면 도움 요청이 절실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왜 친구인 나와 가족들을 차단하냐라는 거예요. 거기다 8월 4일 엄마가 전화했을 때 통화 중으로 떴어요. 그리고 8월 9일까지 그녀 핸드폰 사용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만약 핸드폰을 사용한 게 그녀가 아니라면 그녀 핸드폰을 사용한 사람은 또 누구인 걸까? 또 하나의 설로 일에 힘들었던 그녀가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왔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전혀, 오히려 그녀 등산하고 내려와서의 이제 다음에 여행 스케줄까지 다 짜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단 하나 남은 건 여행 중 살해당한 타살입니다. 지금 시신 나왔잖아요. 중요한 증거 나왔으니 이거 부검해보면 바로 나오겠네. 아니요. 부검했는데 타살 흔적 안 나옵니다. 성격상 그녀는 변호사로서 성격이 차분하고 이성적입니다. 모든 걸 철저히 계산하에 움직이는 사람. 충동적으로 막 뭔가 할 성격은 아닌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그녀 여행 중에 뭔가를 만났고 이것이 그녀를 달라지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뭘 만난 걸까? 8월 1일 오후 7시 30분쯤 체내는 화산역을 나와 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9시쯤 등산하다가 샤오장을 만났죠. 같이 좀 등산하다가 중간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샤오장 왈 바로 다음날 오전 동봉에서 남봉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장공 잔도에서 그녀를 만났대요. 지금 화면에 여기거든요. 이때 그녀 산 이곳저곳을 둘러볼 거라고 남봉으로 이동할 거라고 말했어요. 8월 4일부터 9일까지 그녀 핸드폰이 사용됐습니다. 9일 이후 아무런 생존 반응 없었죠. 체내는 여행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고 싶어. 자연의 모든 것을 느끼고 싶어. 이때까지 나 너무 치열하게 살아왔어. 여행 갔다 오면 사업을 시작할 거야. 큰 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던 그녀. 동봉에서 남봉으로 가는 중간에서 샤오장을 한번 만났고 여기서 남봉으로 간다고 했던 그녀가 서봉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화산을 등반하고 다음 여행지 티켓까지 끊어놨지만 결국 그녀는 화산의 가장 아름다운 서봉에서 멈췄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왜 가족을 차단한 걸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상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풀리지 못한 채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때쯤 이 화산에서 또 다른 여성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펑원이라는 여성 실종 사건. 그런데 이 체낸 실종 사건과 너무 비슷해. 그녀 또한 화산에 왔다가 실종. 가족들 다 차단하고 핸드폰 사용 내역이 있었고. 뭐야? 펑원과 체낸 이 두 여자 무슨 관계가 있나? 동일범의 소행인가? 범인은 그럼 누구지?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선 두 번째로 화산에서 실종된 여성 펑원 실종 사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펑원은요 더 이상해요. 26824444라는 알 수 없는 숫자만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26824444가 뭐야?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 살인사건 어떻게 된 건지, 뭐가 뭔지, 이 두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내일 저녁 10시 25분 화산 미스테리 살인사건 2부 내일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나눴어요. 화내지 마세요. 내일 봬요. 그래서 오늘은 화산에서 실종된 체낸 사건 1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2탄에서 뵙겠습니다.